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중국 문화 전문가 이욱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G2 시대의 강국,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이야기입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하고 어떤 점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이게 중국인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중국인입니다. 한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중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너무 강국이 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위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나라를 빼앗기거나 병자호란처럼 치욕을 당했을 때는 동아시아 판이 흔들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강자, 패권 국가가 흔들리고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부상하면서 기존의 세력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잘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동아시아의 판이 흔들리고 우리가 위기를 맞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초조해요. 왜요? 중국이 저렇게 가다가는 우리를 추월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앞선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전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쫓기고 있으니까 초조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너무 큰 나라인데 힘까지 세지고 그리고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체제나 중국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성장을 해도 우리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자꾸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커지니까 공포감이 드는 거죠. 옆에 누가 저보다 훨씬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괜찮아, 나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은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위기감이 듭니다. 야, 저렇게 군사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강해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다시 속국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발전시킨 대한민국인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솔직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G2 시대에 중국의 부상을 보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 나라는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이웃집이 싫으면 이웃집이 이사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웃집이 이사 가지 않으면
내가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두고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 그 사람을 모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 아, 저 사람은 팔 길이가 얼마야, 주먹의 강도가 이래,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중국을 열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중국 공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왜 그러면 중국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뭐하러 중국 공부해? 다 잘 아는데. 내가 삼국지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노노맹자도 내가 중국인들보다 훨씬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할 가치가 없어, 내가 그거를 뭐하러 공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국은 배울 가치가 없다라고 비하하는 거죠. 비하의 대상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낫고 잘나고 우리가 배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공부할 가치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가치도 없는데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어떤 특정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곧 없어져. 그럼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무너질 거고 중국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곧 무너질 거니까 굳이 뭐하러 중국 공부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공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너무 비슷하고 너무 오랫동안 사귀어왔고 교류해 온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같이 즐겁기도 했고 그런 역사가 너무 긴 겁니다. 3,000년, 길게는 5,000년 동안 그렇게 이웃집에서 나란히 살아왔어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같이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지내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웃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비슷합니다.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사회 시스템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류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고, 그런데 뭐하러 공부할 필요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비슷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중국인들이 행동하는 거 비슷하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해요. 중국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풍속을 잠깐 볼까요? 누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또는 아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은 한 가지 염원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끈끈하게 잘 살라. 이게 이제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말 중에 또는 기원해 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식 때 저렇게 하얀 사탕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꼭 흰 사탕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희당, 이렇게 중국에서는 부릅니다. 우리도 패백 때 패백 그 선물을 보낼 때 엿을 넣어줍니다. 근데 사실 요새는 엿을 그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패백 단자에 꼭 이렇게 엿을 넣어주죠. 그리고 결혼식에 요즘에는 뭐 갈비탕도 먹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결혼식에는 하얗고 달고 긴 것을 먹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하얘지도록 아주 끈적끈적하게 사이좋게 오랫동안 잘 살아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엿도 나눠주고 그리고 국수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비슷하지요. 또 하나, 회식 문화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회식 문화죠. 정말 회식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회식이 중요할까요? 중국인들도 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자주 회식을 하지 않아요. 점심은 먹을 때는 그냥 각자 따라 먹고 그냥 회식하는 경우만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심하죠. 점심 때도 모여 먹고 또 저녁 때 회식이라고 또 모여 먹고 그렇습니다. 이 회식 문화가 왜 그렇게 한국과 중국에 유행을 할까요? 이거는 같이 밥을 먹어야 관계,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이죠. 이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는, 형제끼리는 어떤 형제가 조금 힘들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힘든 상황에 처졌을 때 힘을 보태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줍니다. 네건 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도와줄까요? 문화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형제 사이는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먹었어요.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너나 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마을 사람들은 뭘 같이 먹었을까요? 한 마을에 있는 우물, 그 우물물을 같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 마을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다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식이 중요합니다. 이 문화는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자면 중국이나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다 비슷한데 뭐하러 공부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